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한 의과대학 편성 두 번째 시간으로 충북, 충남, 대전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6월이 되면서 매우 바쁜 시기죠. 6월이 1년 중에서는 중간 정도 이렇게 보여지지만 입시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입시가 시작이 되는 시기거든요. 6월이 되어지면서 수시의 모집 요강들이 확정 발표가 되어지고 또 6월 되어지면서 첫 재수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6월 평가원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또 6월이 되어지면서 이제 2025년도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 6월이라는 시점이 2023학년도의 입시 결과가 발표가 되고 2024학년도의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2025학년도의 시행 계획이 발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분주하고 바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좀 더 신속하게 잘 정리해서 좋은 정보를 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은 2025학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4학년도에 대전, 충남, 충북 지역에서 의예과를 선발하는 인원은 272명이었어요. 그리고 전체 선발하는 인원을 보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에 434명이었고 그 중에서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272명이었고 수시 비중이 62.6%였습니다. 2025학년도로 가면서 모집 인원은 272명에서 278명으로 다소 인원이 늘었고요. 비율이 63.9%로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인 모집 인원은 큰 차이가 없죠. 근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뭐냐면 지역 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이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에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46%였는데 2025학년도로 가면서 지역 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53%로 비율이 높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 지역이죠. 그 다음 지역이 바로 충청 지역인데 충청 지역도 이제 53%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전라남도나 북도, 경상남도나 북도보다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적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꽤나 많이 증가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가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늘었고 2024년도로 가면서 또 지역 비율이 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의 비율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희소식. 하지만 타 지역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가 되어짐에 따라서 의대에 지원하실 수 있는 대학의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2025학년도가 되어지면서 54명으로 인원이 줄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63명으로 줄었어요. 그럼 과연 어디가 늘었나 봤더니 지역인재 전형의 비율이 126명에서 146명으로 지역인재 비율이 크게 증가한 점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2024, 2025학년도로 가면서 지역인재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학교 수시 선발 인원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단에 보시면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자, 이 지역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보시는 거예요. 건양대, 을지대, 충남대, 순천향대, 건국대, 글로컬,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서 2022학년도 지역인재 비율이 37.5%였어요. 그렇죠? 여기서 2023년도로 가게 되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44.1%로 증가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어떻게 되어지냐면 2024학년도로 가면서 또 2025학년도로 가면서 46%, 53%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선발 비율이 꾸준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전체 수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충남대네요. 충남대학교는 수시 선발 인원이 74명,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가 63명, 그 다음이고 나머지 대학은 32명, 충북대학교 24명, 단국대학교 천안 17명, 건양대학교 39명, 을지대학교 29명이기 때문에 전남 지역에 비해서는 대학은 많아요. 그렇죠? 전남 지역의 대학이라고 해봤자 한 4개 정도밖에 대학이 없는데
대학은 숫자는 많은데 대학의 모집 인원이 상당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가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늘었다 하더라도 사실 선발 비율이 많은 학교가 순천향대학교나 충남대학교가 선발 인원이 많고 나머지 대학들은 선발 인원이 대부분 30명대나 30명대 이하의 선발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각 대학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대학별, 전형별 선발 인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12명에서 9명으로 3명이 줄었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8명이 새로 신설이 되어졌다. 이 점이 이제 희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은 뭐냐면 이 지역이 대전, 충남, 충북 지역에서 자사고나 과학고를 담을 수 있는 대학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내신 성적을 보면 일반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건국대학교 글로컬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유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는 학생부 교과의 선발 인원이 18명에서 10명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지역인재 전형이 31명에서 20명으로, 지역인재 기초는 학생부 교과에서 3명을 뽑다가 그쵸 없어졌죠. 대신 이게 뭐로 넘어가냐면 학생부 교과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졌고, 가장 특징적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이 12명으로 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인재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도 7명에서 18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크게 많이 늘었어요. 충북대학교는 지금 보시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가 7명에서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대학교도 보시면 학생부 교과는 23명에서 20명으로 줄었고, 그 인원만큼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20명에서 23명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19명에서 10명으로 줄고, 그 다음에 서류전형은 6명 그대로고요. 대신 또 늘어난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9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개의 대학이 전형이 새롭게 신설이 되어지면서 모집 인원이 늘었고요. 단국대학교는 15명 그대로 변화 없고, 건양대학교도 전형의 변화는 없습니다. 을지대학교도 전형의 변화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가장 전형의 변화가 크게 발생이 되어진 학교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충남대학교,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 정도가 전형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고, 전체적으로 전형의 변화는 뭐다? 결국은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첫 번째,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8명을 뽑는데 새롭게 신설이 되어졌다고 말씀드렸고요. 서류평가 100%,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3개 영역 등급 합이 4, 그 다음에 과탐은 2과목 평균 소수점 이하 절사고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도 9명에서 12명으로 모집 인원이 늘었습니다. 건양대학교는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조정이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3.3의 수능 최저에서 3.4로 바뀌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는 3.4에서 3으로 수능 최저가 한 단계씩 낮아졌으니까 좀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내신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내신 성적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건양대학교는 대표적으로 일반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1.3, 1.4, 1.5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신 성적이 1.34 정도의 입결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높은 수능 최저였었는데 수능 최저가 낮아지게 되어지면 결국 내신 성적이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신 성적이 1.345 일반고 학생들이 의대를 지원할 대학이 하나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충남대학교는 사소한 변화가 많은데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이 20명으로 줄고 지역인재 전형의 23명으로 인원이 늘었어요. 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이 되어졌다는 점, 학생부 종합 1 모집 인원이 19명에서 10명으로 줄었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학생부 종합 2 지역인재 전형이 새롭게 신설이 되어졌다. 이거 전형의 방식은 다단계 방식입니다. 서류평가 이후에 면접이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은 그렇고요. 순천향대학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니까 학생부 반영 방식에 있어서의 변형이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 우수 3개 과목에 대해서 반영한다는 점이나 전년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는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반영했는데 올해부터는 졸업자, 졸업 예정자 동일하게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만을 반영한다는 점, 지역인재 기초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종으로 바뀌었다는 점, 이런 점도 특징이고 바뀌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자, 충북대학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의 변화가 가장 크죠. 보시는 것처럼 세계 영역 등급합, 세계 영역 등급합은 동일한데 과학에 있어서 두 과목 평균에서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는 형태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학교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개 대학이죠. 건국대학교 글로컬에서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이 되어진다는 거, 8명을 선발하는데 소리평가 100% 이후에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진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충남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이 되어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 충남, 대전, 그 다음에 충북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에 적합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2025학년도 입시의 변화가 본인들에게 조금 더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아래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은 대전, 충남, 충북 지역의 2025학년도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입시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을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씩 꼼꼼히 내용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은 다시 정리해서 저희 하이퍼리뷰 블로그에 내용 올려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